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정말 문재인은 한심한 대통령입니다. 태어났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나라의 기틀을 무너지게 하고 있고, 기강은 또 어떻습니까? 기강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최윤의 만사행동, 최만통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캄캄한지 해가 뜨기 직전 여명의 그 캄캄함인지 오미크론은 온 나라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는 뜹니다. 구름 속에 가려 있더라도 해는 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명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캄캄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92일 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나라의 미래는 다시 밝아집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이 코로나의 기승, 또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도 견디고 이겨냅시다. 그리고 3월 5일 현명하게 한 표를 던집시다. 제가 닷새 전 청주까지 내려가 이 자유일보라고 하는 신생신문에 영남과 충청과 탈문 진보 세력 결속의 압도적 승리, 3월 9일 날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후보 청주국장 방문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사가 일면톡과 3면, 자유일보라고 하는 신생신문이 3면 전체를 장식했습니다. 법치 정의 무너진 현 정권 공정 상식으로 바로 세울 것, 이런 제목입니다. 아예 광고 없는 한바탕입니다. 다음 날 지금은 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부산, 순천, 여수, 제주 투정 부리듯 하다가 정권 개최 빨간불이 켜졌는 줄 알았는데 윤석열 후보의 결단으로 김종인, 이준석이 목리와 투정을 그만두고 선대위의 원팀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김병주까지 단합형 행보를 잘하기 바라고, 특히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새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중원으로의 외연 확장을 정말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일보 창간한 이제 6밖에 안 됐습니다만 많이 봐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한 이 문재인의 국가주의 유사 독재 형태로 갈 수 있는 상당히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 유사 국가주의, 국가사회주의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아예 망가뜨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이것부터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 죽비 소리가 들리시죠? 결코 우리 아들, 딸들이 베네수엘라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석유라는 엄청난 자원도 없습니다. 수출을 해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입니다.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좁게 살고 있지만 우리 뛰어난 인재들이 전자, IT, 철강, 조선, 화학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세계 1등을 넘보거나 기술의 우위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재명식의 국가사회주의 이런 것으로 치달으면 그 인재들이 한국에 남아있겠습니까? 또 바깥에서 공부를 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다. 깨어있는 국민이라야 나라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부터 좀 보겠습니다. 조간신문, 저희 친정인 동아일보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이 23명으로 늘었다는 것을 일면톡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3명,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이 3명 주요 경영인들이죠. 주요 CEO들을 교체할 거라고 합니다. 당초는 유임시키는 쪽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건 억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오너가 미국을 방문하고 시장이 격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쇼크를 받고 세력교체 쪽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제 윤석열 선대에 출범했습니다. 드디어 부패무능한 위선 정권 반드시 교체하겠다고 사자하우를 외쳤네요. 윤석열 후보는 어저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임차료, 월세로 흐득이고 등이 휠 것 같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에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 작년에 28차례나 부동산 정책이라고 냈는데 그게 모두 협박이었습니다. 김현미 지금 물러났습니다만 정신을 못 차리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갖다 놓고 정치인들을 지금도 3부 대선 관리를 하는 주요 장관의 정치인들을 계속 자리를 지키고 하고 있는 문재인 정말 맞아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양심이 없는 것들. 박bun계 같은 놈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에 그대로 앉혀놓고 선거를 친단 말이야. 전해철이는 또 왜 행자부 장관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당신이 안전하려면 정치인 장관부터 교체를. 무슨 놈은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공단기를 바꾸고 유시민을 바꾸고 그런 짓을 하면서 선거 주문을 책임지는 법무부와 행자부는 왜? 정말 문재인은 한심한 대통령입니다. 태어났을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나라의 기틀을 무너지게 하고 있고 기강은 또 어떻습니까? 기강도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이 울산 선거를 자기 친구를 꼭 당선시키라고 하니 밑에 청와대에 있던 자나 경찰서장을 하던 자가 또 야당 후보가 선대 출범한 날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 연일 중계방송하고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빠지를 달았습니다. 월세 문제는 또 없습니까? 왜 월세 문제 중단되지 않느냐 그 한마디에 산업부는 원가 계산을 조작을 하고 온갖 짓을 하다가 그 당시 장관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불구속 기소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이 청와대로는 조금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들을 정권 교체 후에 반드시 따져 진상을 다시 밝혀내야 합니다. 구속자, 불구속기소인 백윤규 전 장관 이들이 기소 공소장에 그 위선의 책임이 있다는 정황들을 담긴 기록들이 도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라 정글조차가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세에 역사에 이런 혼군이 나라를 망가뜨린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는 그런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혼군이 대통령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재명은 어저께 정부 정책을 작심해서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집거리 지원을 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말이라 이것을 탓하기는 어렵지만 드디어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와 제한적인 차별하에 나선 것 같습니다. 당초 이재명은 핵심 측근들과 여당 후보 경선에서 당선된 직후에 문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승 후퇴하라. 그리고 총리가 내정을
총괄해 책임지도록 해라. 당신은 아주 기묘하고 절박하고 긴급한 외교안보 상임만 챙기라 라고 할 작정이었는데 앞불사 대장동 게이트에 불이 붙어가 결선 투표 없이 그냥 압승을 거둬서 그 힘을 그 예세를 밀어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려 하던 그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고요? 결선 투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나 송영길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교묘하게 해석을 해 정세균, 김두관 등이 사퇴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찍은 표까지 무효표로 해석을 해버려 결선 투표를 무산시키고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이재명은 여당 후보를 낚아챘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당시 후보가 승복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참 지난 뒤에야 이낙연이 마지못해 선대위 상임 고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이 됐어야 될 사람이 앙금이 덜 풀려 상임 고문을 하며 가급적 이재명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호남 방문을 할 때 동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어제 윤석열 선대위는 생각보다는 화려하게 쇼하듯 마치 힙합 이런 것들도 들려오고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AI 윤석열까지 나오고 아주 화려하게 생각보다는 준비를 잘 해서 채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하겠다라고 윤석열이 이야기했고 윤석열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에 지친 우리 경제 활기가 떨어진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7차례 공정을 8차례 언급하면서 이 위선 정권 문재인이라는 한심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뽀이고 탈원전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그래서 북한을 대북을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북마저도 지금 종전선언을 계속 외고 패고 하고 있지만 주변 강국들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을 중국에 보내 어떻게 바지깡이를 붙들고 애글복걸을 해본들 미국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종전선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혼술이나 혼밥이나 하시면서 조용히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 있어야 될 때는 없고 없어야 될 때는 생생해야 될 자리는 그냥 대빨리 나타나서 폼을 잡고 타겟민이 연출이 놀아나는 꼭두가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또 쇼 연출은 또 타겟민의 연출에 따라 각본에 따라 하는 이런 대통령 과거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겁니다. 조선일보 신문에 1면부터 한번 봅시다. 북한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아니 북한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민주당 외통위 소속 김경엽이라고 하는 자가 2억 원을 정부 예산에 했던 것을 요구를 했고 이인영이라고 하는 86 양아치 운동권 출신인지 모릅니다만 이인영이라는 자가 장관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작년에 그런 뉴스가 좀 가짜뉴스 비슷한 게 나돌았겠습니다. 김정은 사망설이라든지 김여정 쿠데타설. 근데 그건 여론의 자유시장에서 확인을 해서 사실 아니다라고 즉각 바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헛돈을 국민들이 세금 피와 같은 세금 2억 원을 그런데 모니터링 하는 데 쓴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정! 김정은! 이런 것이지. 이런 양아치들을 대청소해야 됩니다. 내년 3월 9일 이후 새 정부가 들었습니다.
야정동군을 대청소해야 이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문 신면은 공수처 수사받는 검사들 총장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틀 전 수원지검 수사팀 이성윤이라고 하는 문통의 경희대 후배, 지금 서울고검장이죠. 서울중앙지검장 때 김학의 출금 수사외압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이성윤을 기소하라는 의견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공수처가 이 수사팀 검사들을 수사를 합니다. 그 기록을 뭐 유출했다 뭐 이런 건데, 그 당시 이들이 주고받은 내부 통신망 메신저 이것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을 2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한동수라고 하는 대검 감찰부장이 진상조사를 해서 이들이 유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게도 입을 다물고 있고, 한동수 이놈도 입을 다물고 있고, 김웅수 검찰총장이라는 놈은 더더욱 한심한 놈. 너가 검찰총장이야. 대한민국 2천여 검사들이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은 감사위원회 최재형이 감사원장에 있을 때 대통령이 2차례나 지시를 했는데도 너 같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고 버텨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 한심한 자를 문재인은 다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정말 문재인의 인사는 망할 망자 망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김웅수 검찰총. 이자가 지금 하는 짓을 보십시오. 검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판사 출신입니다. 이자가 김웅수의 상황입니다. 김웅수는 벌벌 떨며 한동수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검찰에서 전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짓들입니다. 여러분, 내년 3월 9일이 머지않았습니다. 반드시 올바르게 한 표를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듭시다. 무너지고 있는 기틀을 바로 세우고, 흔들리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들, 딸,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듭시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